여러분 안녕하십니까? XM3 이게 상품성이냐? 영상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XM3 차량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XM3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거나 구매하셨거나 아니면은 영업사원분이시거나 할 경우에는 제가 업로드한 영상이 좀 많이 불편하셨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악성 댓글들 그리고 뭐 비공 버튼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한 번 더 좀 단도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영상에서 너무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짜증내는 말투, 좀 신경질적인 말투가 불편하시다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웃으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 첫 번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르노에서 XM3를 최초 사전 계약 받을 당시에 RE 시그니처 등급의 옵션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럼버 서포트가 기본 옵션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다음 화면.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르노 삼성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전 계약 당시에는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럼버 서포트 기능이 가죽 시트 패키지에 묶여서 빠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전 계약할 때 옵션표 뿌려놓고 그거 보고 계약한 고객들한테 제대로 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현재 사전 계약 당시에 옵션표만 보고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 지금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차량을 운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시트와 관련해서 제가 미처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틀 전에 올렸던 XM3 영상에서 그 차량의 등급이 최고 등급이고 그리고 풀옵션 차량인데 전동 시트가 운전석에만 있고 조수석 시트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타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빠뜨렸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운전석 전동 시트가 허벅지 높낮이 조절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코나나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가격대 기준으로 해서 무려 10웨이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XM3 같은 경우에는 6웨이 전동 시트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허벅지 높낮이 조절이 따로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운전 자세에 예민하신 분들이나 장거리 운전이 많으시거나 차량 안에 앉아 계신 시간이 많은 운전자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한번 짚어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좀 충격적인데요. 조수석 시트가 수동인데 이 수동 시트에 등받이 각도 조절하는 레버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이거 각도 조절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을까? 라고 제가 막 웃으면서 찾았어요. 안전벨트 끝단에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조수석 시트를 어느 정도 앉기 편하게 뒤로 슬라이딩을 밀어놓은 상태에서 이 각도 조절을 하려고 손을 가운데 껴 넣으면 바로 옆에 B필러가 있기 때문에 B필러랑 안전벨트 그 끝단의 날카로운 마감이랑 그 사이에 손이 껴서 조절하는 자세가 뒤로 이렇게 손이 빠지기 때문에 힘든 거는 둘째 치고 손등이 다 까질 것 같다는 거. 자, 그리고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세 번째. 요즘 뭐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수입차들도 마찬가지고 휴대폰 앱을 설치해서 차량의 시동을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그리고 공조장치, 너무 추울 때는 히터를 미리 켜놓기도 하고 너무 더울 때는 에어컨을 미리 켜놓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르노에서도 XM3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라고 해서 이 앱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휴대폰 앱과 차량이 연결이 되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차량의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런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시동을 끄거나 킬 수 없고, 다시 말해서 히터를 킬 수도 에어컨을 킬 수도 없습니다. 왜 넣는 거야?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틀 전에 올렸던 XM3 이게 상품성이냐 영상에 달려있는 4,000개에 달하는 댓글 중에 좀 반박을 할 필요가 있는 가장 많이 달린 댓글 베스트 3를 뽑아서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영상에서 그 시트와 시트 사이에 시트 간 거리가 너무 가깝다, 차량 외관이 크면 뭐하냐, 차량 시트와 시트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운전석에 타 있는 사람 그리고 조수석에 타 있는 사람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부대끼고 결과적으로 팔걸이에 팔을 한 사람밖에 못 올릴 뿐만 아니라 센터 콘솔 박스의 사이즈가 거의
컵홀더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외관이 크면 뭐하냐? 거주성이 너무 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어요. 실내가 좁은 건 해외차 특징이다. 그만큼 외장 두께가 두꺼워서 안전성이 있는 거다. 차는 크고 실내는 좁은 차가 문짝도 두껍고 필러도 뉘어 있어 안전에는 도움이 된다. 문짝 두께에 따른 안정성도 내팽개치고 옆자리와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외부와 이제 거리가 멀다는 얘긴데 측면 외부 충격 시에 사람이 다칠 확률이 적습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사실 저분들이 말씀하신 게 완전히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코나나 셀토스보다 외관 사이즈는 2cm가 더 큰데 시트와 시트 사이의 거리가 7cm나 더 가까워졌단 말이죠. 참고로 이 시트 폭 자체가 XM3가 더 넓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코나, 셀토스, XM3 전부 다 시트 엉덩이의 폭은 50cm로 동일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코나, XM3의 형제차인 르노 캡처 요 두 대를 동시에 팔고 있는 시장, 유럽의 가장 권위 있는 크래시 테스트 인증기관인 유로 NCAP을 확인해봤습니다. 자, 일단 코나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에 이 운전자 승객 안전이 지금 87% 나와 있는데 이제 합산 점수거든요. 뭐가 합산된 거냐? 요거는 이제 앞쪽 옵셋 충돌, 그리고 요거는 정면 충돌, 요거는 이제 사이드, 요거는 차량이 박았을 때,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둥으로 때려 박았을 때, 그리고 뒤에서 박았을 때 탑승객의 목을 얼마나 잘 보호를 해주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측면 충돌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측면 충돌 같은 경우에 차로 박았을 때 안전하다 다 초록색 떠 있고, 기둥으로 박았을 때 몸통만 지금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정면 충돌 같은 경우에는 앞쪽 드라이버는 다 멀쩡하고 뒤쪽에 탑승해 있는 승객은 또 몸통이 노란색이 돼 있고, 업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만 다리에 노란색이 떠 있네요. 자, XM3를 좀 한번 볼게요. 자, 전체 평점 96%인데 마찬가지로 합산입니다. 합산이라서 얘는 지금 유럽에서 판매하는 모델이 전방 충돌 보조 장치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 판매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평점에 좀 도움이 됐고요. 자, 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측면 차로 박았을 때, 기둥으로 박았을 때 코나와 동일합니다. 이 프론트 옵셋 비껴치기 했을 때 결과도 코나와 동일해요. 운전자만 다리가 노란색으로 변해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정면 충돌입니다. 정면 충돌에서 코나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승객 몸만 노란색이었는데 XM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전자 드라이버의 몸통도 지금 노란색이에요. 그거 이상하네요. 차 외관이 더 커졌기 때문에 더 안전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결과입니다. 차로 측면 충돌했을 때, 그리고 기둥으로 측면 충돌을 했을 때 결과가 코나와 동일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미한 부분은 XM3 같은 경우에 코나와는 다르게 후방 충돌 시에 뒷좌석 승객의 목이 더 안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측면 충돌을 했을 때 둘이 똑같다. 정면 충돌을 했을 때 오히려 코나가 안전하다. 자, 방금 보신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몇 가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차 외관 사이즈가 더 커지고 시트와 시트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시트와 시트 사이에도 에어백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측면 충돌을 했을 때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날아가서 주소석에 있는 사람을 헤딩으로 박아서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혀가지고 입는 상해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와 조수석 승객의 거리가 마냥 가깝다고 해서 좋다고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차 외관이 좀 더 커지고 시트 간 거리가 좁아졌다고 해서 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다시 말해서 안전, 시트 사이즈 뭐 그냥 다 의미 없고 그냥 좁다. 차량 가격 때문에 좀 말씀들 많이 해주시던데 제가 풀옵션 가격이 계속 3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3천만 원 아니라고 계속 이제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다 더해보니까 2,900만 원이더라고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100만 원 더 높여서 불렀네요. 자, 마지막 이거는 좀 개인적인 그런 좀 한풀이를 하고 싶은 그런 댓글인데 르노 차량을 안 좋게 말하고 르노 차량의 단점을 얘기하는 영상을 찍으면 꼭 빠지지 않고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자, 명불허전 친현기 모트 반대쪽에서 까달라고 했나봐요. 이거 현대기아 광고 맞죠? 현대기아 직원이네 이 정도면. 현대한테 돈 먹었나? 흉기차가 더 심할 텐데
혹시 돈 받으심? 현기에서 얼마 제시했나요? 현대에서 돈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신 듯. 만약에 제가 진짜 평이 안 좋은 현대차를 너무 좋다고 칭찬했을 때 이런 댓글이 달리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어요. XM3의 단점을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현대에서 돈 받은 거랑 이게 무슨 연결고리입니까 도대체? 연결고리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너무 억울해서 현대기아차한테는 내가 좀 나도 모르게 좀 단점들을 많이 커버를 해줬나? 저 스스로도 괜히 좀 의심이 돼서 영상을 한번 좀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나타 디자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못생겼는데 거기서 아무리 화장을 떡칠을 해도 이 기아 K5 가격표에 보면 히트 그래가지고 HIT 해서 표기를 자랑스럽게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잘 팔리는 상품의 히트 상품의 그 뜻의 히트가 아니라 뒤통수를 후려 이렇게 갈기는 그 히트가 아닌가. 가장 높은 등급이야. 근데 이런 차에다가 파노라마 선루프를 안 넣었다고 굳이 이런 장난질을 쳐야 돼? 이거는 되게 빈정이 상하는 문제야. 이 뭐냐고, 새 차 샀는데.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아직까지는 증강현실이라는 말을 붙이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거는 증강현실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팔면은 과대 광고. 현재 이 코일 스프링이 들어간 GV80의 승차감은 제가 전에 잠깐 타고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보다 사실 더 실망스럽습니다. HUD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차가 있고 뭐 안 들어가는 모델이 있고 모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정이 기워서 나와요. 이건 진짜 이거 이러면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풀옵션에 들어가 있는 저 디스플레이 계기판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저 화면에 쏴주는 그 주사율 프레임 레이트 자체가 너무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괜히 더 신인성은 떨어뜨린다. 이거는 셀토스가 약간 좀, 저 차가 풀옵션인데 이 러기지 네트 있죠? 이 뒤에 러기지 네트가 조수석 등짝에만 있어요. 이번에는 위쪽에서 한 이 정도가 이 HRS가 들어가면서 결국 댐퍼가 충격 흡수를 해주는데 운동할 수 있는 그 스트로크의 길이를 뺏어 먹은 거죠. 그러면 가뜩이나 휠 베이스도 길어져서 뒤쪽 하중이 조금 더 걸리는 상황에 뒤에 사람까지 타서 더 무거워진 상태에서 댐퍼는 이 충격을 받아내줄 수 있는 스트로크의 길이 자체가 짧아져 버린 거고, 빌트인 캠 안 쓰는 사람은 도어 캐치에 문 여는 거 터치식 말고 버튼으로 만들어줄게. 자, 이런 세계 최초로 적용된 징벌적 옵션 사양을 계속 느껴야 된다는 거는 이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이거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너 왜 그러는데? 여보시게나 너무하네 진짜. 5,700만 원인데. 모하비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고를 끓이다 못해가지고 지금 누룽지까지 태워먹고 있는데, 허벅지는 허벅지대로 서포트가 안 돼. 심지어 이 차 5,700만 원짜리 풀옵션인데 이 조수석 시트 있죠? 조수석 시트는 높낮이 조절도 안 돼. 심지어 조수석 시트도 너무 낮아요. 허벅지가 다 떠요. 여기 뒷자리에 이제 USB 충전 포트가 스토닉에 이제 풀옵션에 하나 들어가는데, 베뉴는 이게 얼마를 한다고 안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든다. 베뉴. 스토닉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걸 넣기 위해서 좀 현실적인 타협을 했다. 단가는 맞춰야 되고 여기다 이건 넣어야겠고, 야 그러면 뭘 뺄래 하다가 뒷좌석 그물망은 조수석에만 넣어놨습니다. 운전석에는 없어요. 아무튼 기아 대단합니다. 한쪽에만 넣어놨어요. 자, 메뉴로 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GV80는 외형적으로 보나 사이즈를 보나 무게를 보나 이 실내의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보나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어야 마땅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풀옵션이래요. 최고 등급이래. HUD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HUD 하나에 113만 원씩 옵션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고 가격표를 보니까 HUD를 또 뭐랑 묶어놨더라고. 잔뜩 이 안에 같이 묶여있는 게 코너링 램프, 그리고 그 220V 충전 포트 있죠 차에, 그게 또 묶여있고 이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 있죠, 이렇게 4개를 묶어놨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이건 여러분 이건 대놓고 장난까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거는 그냥 대놓고 놀리겠다는 거예요. 앞에도 카메라가 있고 뭐 전방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다 있어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데 카메라 화질이 참 대단합니다. 사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요즘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게임기 화질도 이거보단 좋을 거야. 네, 아무튼 이거 말고도 내가 찾다 보면 분명히 많이 나올 텐데 뭐 요 정도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현대 기아차고 뭐 르노 삼성이고 쌍용이고
타보고 그 가격대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 안 좋은 게 있다, 좀 떨어지는 게 있다라고 하면 네, 있는 그대로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 도대체 네 기준에 마음에 드는 차는 뭐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칭찬하고 정말 마음에 들고 사고 싶다고 한 차 정말 많은데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리고 니로, K7 LPG, 뭐 국산차 중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생각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중에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단연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또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터라인 카케어, 마야각스, 발수력, 그리고 유지력, 이 두 개는 제가 네, 개런티합니다. 모터라인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